산마 님이 제기한 어떻게 보면은 문제 두 가지 질문. 자, 그 두 가지 질문은 산마님이 뭐라고 그랬죠? 자기가 최근에 어떤 소식이 있었는데 그것을 그냥 그대로 행복하게 카페에서 한번 자기의 어떤 소식이 깨달음인가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보고자 라고 그렇게 제일 앞에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서 제기한 두 가지 문제. 두 가지 문제가 뭐죠? 자, 결국에는 법이냐, 법 아니냐, 법이란 무엇이냐라는 문제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오온에서 오온에서 색수상 행식, 오온이 아니라 그걸 뭐라고 그러나? 우리가 12처에서 6내입처에서 뭐라고 그러죠? 안입이 설신이 6외입처에서 색성향 미촉법 여기서 나머지는 다 색이라는 것이 색법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만은 의건과 법경이라는 것이 그 중에서 뭐 이 법이라고 하는 것도 색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만은 의가 왜 색이냐라는 거죠. 자, 그런 질문이었죠. 의라는 것은 아니 그것을 심의식 해서 이건 정신. 근데 색은 물질. 이런 말인데 그래서 우리가 12연기에 명색이라고 그러죠. 명색. 정신과 물질, 몸과 마음. 자, 그래서 몸을 색이라고 그러고 정신을 명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의라고 하는 것이 이거는 심의식 할 때 이거는 정신 명이지 몸 색이 아닌데 그걸 왜 색이라 하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이었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모르는 단어를 썼어요. 가령 의건과 법경을 뭐라고 그랬죠? 무견무대색 이랬어요. 무견무대색. 왜 색이라는 법이라는 것은 뭐 무견무대색이라는 것을 어디에 나오니까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무견무대색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이었죠. 자, 다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된 이런 거였죠. 차타님은 한번 읽어보셨나요? 봤는데 뭐 복잡해서 뭐 눈이 안 가더라고요. 옥자에서 눈이 안 가요? 네. 예. 누가 또 읽어보신 분 중에 소감을 말씀하실 분 있나요? 어? 다완님도 한번 읽어보시지 않았나요? 어? 다완님, 예, 예. 그래서 읽어봤는데요. 읽어봤는데 어때요? 뭐, 일단은, 뭐 자수가는 의미에서 요즘 참 똑똑한 사람 많다, 이 정도로 느꼈습니다. 그래. 어, 어. 그러면 또 누가 봤나? 저는 그 소감을 말하면요. 예, 어, 어, 저는 이렇게 하면서 좀 느낀 점이 뭐냐면은, 예, 뭐, 1심, 2문, 뭐, 이렇게 12처, 18개,
근데 이 가면 갈수록 이거는 사실하고 자꾸 멀어지고 더 이제 의문만 더 많아지고 해결이 아니다 이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이 와야지 이러면 우리가 말하는 뭐 유권 이런 것도 뭐랍니까 그 실체가 없다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나눠 버린 거지 실체가 아닌데 자꾸 그렇게 이제 나누고 하면은 마치 실체시가 되고 해결이 음, 안 되고 더 이제 음, 이 의문만 더 많아지더라고요. 음, 그래서 차라리 순간의 경험 음, 여기서 뭔가 답이 있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음, 장하게 설명하면 이건 아니다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음. 또, 뭐, 은하수님도 한번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거사님, 근데 저는 음, 그걸 읽어봤는데요. 예.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런 걸 다 알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뭐 공부를 계속 하려면 이런 거를 다 알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아야 돼요, 거사님. 알아야 됩니까? 아니, 저도, 무견무대색 이런 말을 처음 들어봤고, 어? 어? 네. 저도 처음 그분, 들어봤어요. 응? 그분은 이게 구도자라기보다, 음. 예, 저기, 대학 교수님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시고 싶은 건가? 저는 그걸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불경을 이렇게 공부를 연구를 하시고 싶은 건가? 제가 음. 너무 무식해서 이런 생각이 드는지 잘 모르겠는데 좀 그냥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예. 뭐라고 말을 해? 저는, 무견무대색이라는 말도 처음 들어본 말이고, 그 다음에 그 뭐예요, 뭐, 명신이라는 말도 처음 들어본 말이고, 또 무슨 말이 나오더라? 응? 또 처음 들어본 말이 있던데? 거사님도 처음 들어보셨다니까 좀 위안이 되긴 하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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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요. 예. 자, 근데 느티나무님도 한번 읽어보셨죠? 네, 근데 음, 너무 어려워서요. 예. 음, 무대색 찾아봤더니 음, 뭐 유견 무대색이 있고 이것도 음, 세 가지로 뭐 나온다고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유견 예, 무대색, 무견 무대색 음, 그렇게 세 가지인 것 같던데 음, 음, 어려워서 그냥 읽다 말았습니다. 예. 그래요. 또 읽어보신 분. 써니님 한번 읽어보셨나요? 네, 저도 읽어봤는데, 이 너무 어려운 말을 많이 써가지고, 내용을 음, 도통 가늠할 수가 없어서, 음, 아유, 이렇게 어려운 걸 그냥 하여튼 뭐 넘어갔습니다. 읽어보면서 그 도반님들 막 답변 써난 거 이런 거는 다 읽어봤는데, 음, 그 도반님들 답변 써난 거를 보면서, 아, 이게 진짜로 이 뭐야, 이런 내용을 지금 말을 했구나. 이거 산마라는 사람, 그분이 도반이, 아, 이런 내용으로 이 내용을 물었구나. 이렇게 질문의 아예 내용 자체를 그러니까 파악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분 글만 읽어서는. 근데 이제 음, 우리 도반님들이 막 이런 거 저런 거 막 답변 다른 거 보니까, 아, 그런 거를 얘기했구나. 예, 이렇게 조금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예. 자, 거기서 모르는 말이야. 네이버에 찾아보면 되죠. 응? 모르는 말이야. 네이버에 찾아보면 돼요. 뭐, 무견, 무대색, 그리고 너티나무님 한번 찾아보신 모양인데, 뭐, 유견, 유대색, 무견, 유대색, 무견, 무대색. 이렇게 세 가지든가? 저도 네이버에 찾아보고 난 다음에,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저도 네이버에 찾아봤어요. 저도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어. 그래서, 명신이란 말도, 아니, 세상에 명신이란 말도 처음 들어봐서, 그, 예. 그런데, 어쨌든, 그런 모르는 말들이야. 뭐, 네이버에 찾아보면 돼요. 네이버에 찾아보면 돼. 자,
모르는 말들이야 직접적인 대화할 때는 상대방에게 물어보면 되는 거.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댓글에다 그렇게 달아놨죠.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무슨 뜻이냐? 라고 이렇게 다 해놨죠. 그건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어쨌든 앞에 있으면 모르는 말 나오면 물어보면 될 거. 그 다음에 또 앞에 대답해 주는 사람이 앞에 없으면은 네이버에 찾아보면 될 거. 네이버에 그래 네이버에 찾으면은 뭐 불교 사진 지식 백과 뭐 불교 백과 해가지고 사실 전부 다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네이버에 찾아보면 될 거. 자, 뭡니까? 문제는 뭡니까? 모르는 단어가 문제가 아니라 용어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용어들이야 앞에 질문하는 당사자가 있으면 그 질문하는 당사자에게 그거 뭐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물어보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네이버에 찾아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용어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도대체 질문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묻는 거냐? 묻는 그것이 파악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용어를 모를 때는 그것이 파악되지 않으면 용어를 안다면은 이제 용어를 네이버에 찾아보아서 용어가 무슨 말인지를 안다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이 무엇을 묻는지가 간파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용어 문제, 용어라는 것은 몰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그 용어를 그렇게 그 말을 쓰는 사람에게 물어보거나 또는 네이버에 찾아보거나 해서 그 용어를 알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이 무엇을 묻는가? 그 물음의 낙처가 간파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용어를 알아도 도대체 그 사람이 묻는 그 낙처가 간파되지 않는다면은 그러면은 뭐라고 그럴까? 중론 공부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어? 사실 중론 공부를 하면요. 응? 무슨 용어를 써서 묻든 응? 가령 이 뭐 온갖 이론들 이런 것들을 뭘 갖다 대도 용어를 모를 뿐이지 가령 그 용어만 안다면은 도대체 이 말의 낙처와 저 사람이 묻는 것에 대한 답이 자명하게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사실 모든 어떤 이 가령 뭐 이 수행과 관련된 용어라 하더라도 다 어디로부터 비롯됐어요? 이 경험으로부터 비롯된 거잖아요. 응? 이 경험에 대한 경험에 따른 이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중론을 공부한다는 것은 바로 이 경험을 아는 거잖아요. 경험을 아는 거잖아요. 응? 계속해서 경험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그리고 경험의 실제 경험이 뭐냐 이걸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나온 것도 건도 있었고 경도 있었나?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론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 단어들은 핵심 용어들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다 본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 이번 열방 끝나고 나면 다음에 이제 12처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무지라고 하는 것으로 하고 나면 이제 끝이 나요. 자, 어떤 용어, 어떤 이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그 용어들이나 그 이름들이나 그런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만 알면은, 아, 그게 어떤 경험의 어떠함을 묻고 있는 건지, 경험의 어떠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가 자명하게 돼야 비로소 중론 공부가 제대로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부고사는 모르는 단어가 처음 보는 단어, 무견, 무대색, 이런 건 처음 들어봤어요. 명신도 처음 들어본 말인데, 그래서 명신은 가만히 보니까, 이 12연기에 명색을 할 때 색신, 명신, 그래서 정신, 몸, 물질, 몸, 뭐, 이런 거 같은 거에서, 아, 그거는 뭐 그렇게 색신, 명신 이랬구나라는 것이 읽어보니까, 아, 그거는 뭐 금방 알겠는데, 무견, 무대색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처음 들은 말이었고. 그래서 네이버에 한번 찾아봤어요.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느티나무님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유견, 유대색이 있고, 무견, 유대색이 있고, 무견, 무대색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봐요. 그렇게, 그렇게 보면은, 아,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도대체 뭘 말하는가? 무엇을 말하는가?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그, 어떻게 보면은 사실에 맞고 맞지 않고 또 그러한 말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우리 경험에 어떤 점을 가리키는지가 왜 그냥 파악이 되는 거예요. 간파가 되는 거예요. 뭐 법이냐 법 아니냐는 것은 그야 뭐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어서 뭐 잘 알죠. 잘 알아요. 가령 한번 어차피 이야기 나온 거 한번 이 사례 공부를 한번 해볼까요? 응? 아니면 진도 나갈까요? 어때요? 예. 이것도 우리 중론 공부를 한번 점검하는 그런 것이 될 테니까 한번 해봅시다. 자, 그 사람이 어느 날 거울을 보니 거울에 자기 자신의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죠. 거울 속에 자기 자신의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거울 속에 자기 자신이 보인다, 보임을 아는, 보인다는 것을 아는 그 아는 것이 법이냐? 아니면 보이는 내용도 법이냐라는 거였죠.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고, 두 번째 질문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육처에 이 그러니까 명색에서 이 그다음에 명색 다음이 뭐였죠? 명색 다음이 어 육내외처, 육내외입처 이게 그 12연기였죠. 12연기였죠. 자, 그런데 그러면 명색이 있으니까 명이 있고 색이 있으면 육처라고 하는 여기에서 육내입처와 육외입처. 내입처란 것은 우리가 건이라고 하는 거죠. 육건이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외입처라는 것은 육경이라고 하는 대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육건, 우리가 건이라는 것은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건이라고 하는 이
육처라고 한다면 이게 명색 다음이니까 육처 중에 명도 있고 색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가령 내입처의 육근 전체를 색이란 거죠. 왜 그래요? 앞에 그, 5개를 다 색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 육근에서 의근도 색이라. 그러면은 도대체 앞에 명색할 때 명에 해당되는 것은 뭐냐라는 거예요. 명에 해당되는 것은 없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명에 해당되는 것은 없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색만 다 있고, 그러면 그 육처, 육, 육, 입처 그랬나? 육입처 그랬나? 육입처의 내외 입처죠. 그러니까 12처. 그 12연기에 뭐라고 나와요, 타타님? 명색 다음이 12처요? 아니면 6처요? 응? 육입입니까? 어? 육입. 왜, 무명행식, 그 다음에 명색 다음에 12처요? 육입. 아니면 6처요? 육처로 육입. 나오네요. 육처. 아, 6처로 나와요? 예. 예. 자, 6천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12처죠. 왜 그래요? 6천대 가운데 6내입처 그러죠. 6내입처 그래요. 그래서 정확히 이야기하면 12처죠. 12처인데 어쨌든 6처 그러면은 6처가 뭐냐 하면은 6근이죠. 6근이죠. 6근은 안입이 설신의죠. 안입이 설신의. 근데 이것을 그 보면 뭐라고 그래요? 이 중에서 이 안은 뭐라고 그랬죠? 안이라는 것은 무견유대색 그러죠. 그래서 안입이 설신까지를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무견유대색.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이제 색성향 미촉, 이게 이제 외입처죠. 외입처 6개죠. 색성향 미촉을 뭐라고 그래요? 그 중에 색은 유견유대색이라 그러고, 나머지는 무견유대색이라 그러죠. 그리고 이제 의근은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무견무대색. 그리고 법경은 이제 그러니까 안입이 설신 의근, 그 다음에 색성향 미촉 법경, 대상을 경이라 그러죠. 근경이라 그러죠. 이때 법은 역시 무견 무대색 그러죠. 이렇게 다 색이라고 그러면은 도대체 명색에 전부 색. 그러니까 색은 다 있는데 도대체 명은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명은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어? 명은 없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명은 없지 않느냐. 자, 이게 바로 삼만님의 질문이죠. 삼만님의 질문인 거예요. 자, 그래서 명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 의라고 하는 것은 심의식해서 의가 바로 명에 속하는 건데 왜 이걸 색이라 그러는가? 즉 무슨 색? 무견, 무대, 색이라 그러는가? 그러면 도대체 명이라는 것은 아예 없는 건가? 자, 이게 바로 삼마님의 질문의 낙처예요. 자, 이렇게 2가지 질문이었어요. 자, 하나씩 한번 풀어봅시다. 하나씩 한번 풀어봅시다. 앞에, 자,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본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본다. 그러면은 이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본다, 안다. 요것은 법임이 분명하지만은, 그러면은 거울을 통해서 본다라고 하는 그 내용적인 것은 법이냐, 법이 아니냐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질문이었죠. 자, 우리가 계속해서 중론을 통해서 뭘 배웠죠? 뭘 공부했죠? 법과 법 아님. 자, 법과 법 아님을 이야기해 왔어요. 법 아닌 것은 뭐죠? 법 아닌 것은 뭐죠? 사실은 법과 법 아닌 것인데, 법 아닌 것은 상이라는 거죠. 상이라는 거죠. 상은 뭐예요? 상이라는 것은 법 같은데 법이 아닌 게 상이죠. 자, 그래서 봐요.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이라고 하는 알아지는 내용은 이게 뭐죠? 상이죠. 상이죠. 그러니까 법이 아니죠. 법이 아니에요. 자, 그것이 알아지는 알면 법이죠. 알면 법이에요. 왜 상이 법이 아닌가요? 왜 상이 법이 아닌가요? 상이라는 것은 실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무슨 실제 사실은 어떤 실제 사실? 경험되는 실제가 아니라는 거죠. 경험에 대한 해석이지 실제 경험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또 무슨 말이냐? 거기에 대해서 또 산마님이 하나 더 나간 게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아니, 그러면은 알아지는 내용이라는 것은 아예 없는 거냐? 없는 게 어떻게 보이냐라는 거예요. 없는 게 어떻게 보이냐? 보임이라는 것이 사실이라면은, 그러면 없는 게 보일 수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럼 도대체 있다라면 뭐가 있는 거냐? 그걸 있다라면 그건 법 아니냐? 자, 이게 질문인 거예요. 예. 뭐, 꽤, 나쁜 질문은 아닌데, 문제는 뭐예요? 벌써 앞에서 들어가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는 질문의 서두부터 시작해서가 관념적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관념적인 이해 정도일 뿐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타타타님이 지금 그 이론에 대한 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은 이 질문을 통해서 당신은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당신의 이해 정도를 점검한다고 그랬는데 야 여기에 답변이 있고 이러고 저러고 하네. 당신은 질문하고 이 상대에서 벌써 당신은 깨달음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러한 상태라는 것을 지적한 거죠. 근데 그러함을 전혀 눈치채지를 못한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봐요. 상이라는 것은 법이 아니죠. 상은 법이 아니죠. 상은 뭐예요? 상은 법 같은데 법이 아니죠. 즉 사실 같은데 사실이 아니죠. 그러면은 상이라는 것은 법이 아닌가? 법이 아닌 게, 즉 사실이 아닌 게 어떻게 보인다라고 하는 보임이라고 하는 알미 있는가? 없는 게 어떻게 알아지는가? 자, 이거예요. 없는 게 어떻게 알아지는가? 그런데 문제는 상이라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상이라는 것을 상법 그래요. 상법. 상이라는 것도 법이라는 거예요. 상법. 그런데 뭐가 법이에요? 왜 상법? 그래, 누가 뭐라고 그랬나요? 응? 다원님 뭐라고 그랬나요? 제 PC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어, 지금 다원님 저 마이크가 켜져 있어가지고 소리가 같다. 자, 말씀하실 때 마이크를 켜시고 들으실 때는 마이크를 꺼주셔야 예, 다른 소리가 안 들어갑니다. 자, 상법이라고 이러는데 도대체 상이라는 것은 법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또 왜 법이라 그러느냐? 상이라는 것은 그 내용을 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법이죠.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것은 일어나고 사라지는데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것은 법이라는 거예요. 일어나고 사라짐이 있으니 보임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연기죠. 이게 연기죠. 일어나고 사라짐이 없으면은 보임이란 이것도 일어남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이라는 것이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측면에서는 법이에요. 근데 내용이라는 측면에서는 법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계속해서 상을 이야기했던 것은 내용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일어나고 사라진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라는 것이 일어나고 사라진다라고 하는 그것은 실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봐요. 거울을 통해서 자신이 보인다라고 할 때, 봐요. 만약에 거울에 보이는 상이라고 하면은 상이라는 것이 실제가 아니고 실제가 아닌 것은 없는 건데 어떻게 보이는가? 어떻게 보이는가? 바로 그것이 일어나고 사라짐이 있기 때문에 요 보임이라는 알미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죠. 자, 그러면 거울에 일어나고 사라짐이 있는 거죠. 거울에 일어나고 사라짐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봐요. 거울이라는 그 자체가 일어나고 사라짐의 현상이죠. 그리고 봐요. 요 내 모습이 거울에 비친다고 한다면은 내 모습이 어떻게 거울에 비치겠어요? 내 모습이 거울에 가요? 자, 어떻게 가요? 내 모습이 거울에 어떻게 가요? 자, 우리는 거울에, 거울이 앞에 있어도 빛이 없으면은 내 모습이 보이지 않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어떻게 가겠어요? 어떻게 가겠어요? 요 빛이라는 것이 있어야 모습이 비치고 다시 보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뭐예요? 요 사이에 빛이 있어야 되는 건데, 빛이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빛이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라는 것이 실체가 아니라, 자, 이, 이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물건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실체라면은 그것이 오는 거겠지만은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오는 게 아니라 일종의 파동성과 같은 거죠. 파동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물결이라는 거와 같은 건데 물결이라는 것이 실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뭐예요? 요, 그와 요 거울 사이에 수많은 작용의 연기죠. 수많은 작용이 일어나고 사라짐이 있는 거죠. 자, 빛이라는 것도 어떻게 우리가 빛이라는 것이 인식된다는 것도 수많은 요 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빛과 이러한 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가령 이렇게 간다는 것이 되는 거죠. 작용. 이래서 한 첨도 없는, 그러니까 비어 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용에 한 텀도 없기 때문에. 자, 그렇게
거울에 와 다음에도 작용. 거울이라는 것도 작용들의 현상. 다시 돌아온다는 것도 작용들이죠. 그리고 또 요 망막이라고 하는 것에서도 또 작용이 일어남. 자, 그러면은 뭐였다? 요러함들은 전부 수많은 법들이죠. 수많은 법들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망막에서, 이 각막이야, 망막이야. 각막과 망막은 같은 말인가, 다른 말인가? 각막도 눈이고 망막도 눈 아니야? 하여튼 여기에서 결국에는 뭔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작용이라는 이걸 법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수많은 법들의 수많은 법, 연기 작용으로 내 모습이 비쳐서 다시 보인다라고 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수많은 법들이 있는 거죠. 단지 내 모습이라고 하는 그 형상, 거울이라고 하는 그 형상, 이거는 상이라는 거죠. 이런 형상이라고 하는 내용적인 것은 상이라는 거죠. 그러나 오고 간다는 것은 뭔가가 오고 가는 게 아니라 작용들의 연기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 보임이라고 하는 이 알미라는 그 작용도 법이고, 일어나는 수많은, 자, 비춰서 다시 보이는 과정도 수많은 법들, 즉, 어떻게 보면 연기작용, 연기법, 법, 연기로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법들이죠. 단지 내용, 내 모습이라고 하는 것, 거울이라고 하는 요 내용만 상이죠. 그런데 그 질문은 너무나 단순화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가지고 이게 법이고 저거는 법이 아니고 또는 상이고 또 저것도 그냥 일어남이니까 자 보임이라는 비침이라는 것이 일어났으니까 그럼 그것도 법이고 이것도 법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나 또는 저것은 알아지는 내용은 상으로서 법이 아니고 요 보임이라는 요것은 법이다 이렇게만 알아가지고서야 법이라는 거와 법 현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다른 이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과연 산마님이 그런 것까지 이해가 분명한지, 즉 그런 것은 우리 경험, 우리가 평상시에 일상에서 가령 거울을 본다 또는 무엇을 본다, 자 이런 일상적인 경험에 대한 이해죠. 자, 이 이해는 현상적인 이해가 아니라 바로 법이라고 하는 경험을 통한 자각적 이해라는 거죠. 깨달음적 이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말을 그런 의미로서 썼다라고 보기에는 가령 우선 모른다고 했으니까 의문이라고 했으니까 질문이라고 했으니까 모르니까 질문하는 거죠. 또는 설사 알았는지는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그것을 그렇게 알았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앞에서 쭉 해온 이 맥락하고 맞지 않다는 거예요. 맥락이 관념적이기 때문에 이 이해 또한 관념적 이해, 이론적 이해에 불과할 뿐이라고 해야 맥락에 맞게 되는 거예요. 만약 이게 어떤 분명한 그런 이 깨달음적 이해, 자각적 이해라고 한다면은 앞에 써놓은 말들이 그런 말들이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은 자 명세우로부터 시작해서 색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육건이라고 하는 것의 육건과 육경을 무견 또는 유견 또는 무대
또는 유대할 때 견이라는 것은 뭐예요? 견은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보인다는 거예요. 응? 그냥 우리가 용어를 어렵게 볼 게 아니에요. 한번 쭉 보면 요건 보임이 있다는 거고 요거는 보임이 없다는 거고, 어? 요거는 보인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적 경험이 있다는 거, 요거는 보인다는 경험이 없는 거라는 거고, 그래서 무견 또는 유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또 대라는 것은 뭐예요? 대라는 것은 상대. 자, 대라는 것은 이렇게 마주침, 이렇게 상대, 이게 대죠. 그래서 대구, 뭐 이래. 대를 그렇게 쓰죠. 대. 이 대는 뭐예요? 요쪽과 요쪽 할 때, 요게 본다라고 할 때, 보이는 것과 보는 것은 대가 되는 거죠. 대가 되는 거죠. 대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대예요. 그러니까 우리 경험적으로 대는 뭘 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상 그러죠. 대상. 알아지는 것, 그런 거죠. 그때 대예요. 대라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그건 대예요. 딱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말은 쭉 한번 보면은, 그런 말, 이렇게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이는 것. 자, 뭐예요? 보이는 것. 이게 대예요. 대. 보이는 것, 대. 그래서 뭐예요? 보면, 자, 이쪽. 알아지는 대상으로서 대자를 쓰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제일 처음에 이 안입이 설신이에서 안에 해당되는 게 뭐죠? 색이죠. 색이죠. 색성향 미촉부. 예. 안에 대해서 색이죠. 요 색은 앞에 명색의 색보다 적은 개념이죠. 앞에는 명색할 때는 명은 정신이고 색은 물질이고, 그 다음에 물질 중에서도 이제 안하고 색할 때 이 색은 보이는 내용으로서 형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봐요. 이게 보인다면 어떻게 되죠? 이게 보인다. 이게 보인다. 보이는 것이니까 보이는 것이 있죠. 보이는 대상이 있죠. 보이는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유대죠. 유대. 보이는 대상이 있으니까 유대요. 자, 우리는 이렇게 보인다라고 하는 대상이 있죠. 그런데 이건 뭐예요? 보임도 있고 알아지는 것으로서 대상적으로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요거는 색은 유견, 유대라고 그러는 거죠. 유견. 자, 보임도 있고, 보이는 내용도 있고, 그리고 보임의 대상으로서 있고, 자, 그러한 물질, 그러한 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유견, 유대, 색. 이러는 거죠. 이걸. 색은. 봐요.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말만 알면 보는 거예요. 아유, 그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경험상. 응? 그 다음에 눈은 뭐예요? 눈이란 것은 이제 눈이란 것은, 안이라는 것은 뭐예요? 안이라는 것은, 안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잖아요. 응? 눈을 볼 수 없잖아요.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는 거울을 통해서 보지 않느냐? 이것은 거울을 통해서 보는 이런 것은 봄이 아니죠. 봐요. 우리 경험. 봐요. 눈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예요? 무견이에요. 무견. 응? 자, 이거는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유견이고, 눈이 눈을 볼 수 없듯이, 눈이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무견이에요. 안거는 무견이에요. 무견. 자, 그런데 어때요? 무견이기는 한데, 우리는 보임이 알아지죠.
보임이 알아져요. 응? 보인다는 것이 알아져요. 뭔가가 보인다는 것이 알아져요. 그러니까 알아지는 대상으로서는 있죠. 자, 알아지는 대상으로서는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무견유대색 이러는 거예요. 자, 그것은 눈뿐만 아니라 눈, 귀, 코, 혀, 몸 전부 다 그러하죠. 그러니까 눈, 귀, 코, 혀, 몸은 전부 다 뭐예요? 무견유대색이에요. 그 다음에 색, 성향, 미촉까지. 자, 이제 색은 했어요. 색은 색만 유일하게 유견유대색이에요. 그 다음에 성향, 미촉은 뭐예요? 소리와 이렇게 해서 촉, 느낌까지 이거는 뭐예요? 분명히 알아지죠. 알아지는 내용이 있죠. 알아지는 내용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무견유대색이에요. 하나도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하나도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응? 그런데 괜히 용어를 갖다가 그런 용어를 쓰니까 어려움 같은 건데 하나도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름이에요. 그냥 이름이.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남아있는 게 의거인과 의건으로 알아지는 법경이라는 거예요. 의, 의, 의. 뭔가 알아지죠? 알아져요. 분명히 알아지는 대상이 있죠. 알아지는 대상이 없이 알아짐이 있을 수가 없죠. 알아지는 대상이 분명히 있어요. 알아지는 대상이 분명히 있죠. 자, 뭐 들림이 알아지든 보임이 알아지든, 그런데 보임이 알아진다라고 할 때 이 알아지면은 생각과 함께 알아지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도 알아지죠. 자, 그렇게 해서 알아지는 대상으로서 이제 앞에는 보이고 들리고 이렇게 했고, 이거는 그냥 순수하게 알아지는 것으로 했을 때 법이라고 하는 건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알아지는 거기는 한데 이거는 보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무견이에요. 근데 분명히 알아짐이 있어. 알아지는 그 대상으로서 있어.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아니지. 알아지는데 이것은 다른 것처럼, 가령 소리 또는 냄새, 이런 것은 뭔가 이렇게 있어서 알아지는 것 같은데, 이 법이라는 것은 생각의 내용 또는 알미라고 하는, 뭔가가 알아진다라고 하는 그 알미, 알아지는, 이런 것이 알아지는 데는 뭔가 그런 것이 가령 있다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은 어떻게 알아져요? 다른 것들은 다 귀로 알아지고, 눈으로 알아지고, 코로 알아지고, 입으로 알아지고, 몸으로 알아지는 것은 뭔가 있기 때문에 알아지는 것 같은데, 도대체 생각이라는 것은, 의도라는 것은 어떻게 알아져요? 도대체 어디로 어떻게 알아지는지, 그것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들리는 것도 아니고 냄새 맡아지는 것도 아니고 맛보이지도 아닌 그런 건데 하여튼 그냥 알아지죠. 자, 그래서 그냥 알아지기 때문에 뭐가 알아지는 뭐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볼 수도 없고 무견, 그리고 뭔가 대상으로서 있는 것 같지도 않아. 그래서 무대. 그래서 이걸 무견, 무대, 색이라고 그래요. 왜 색이라고 그래요? 알아지는 것이라고, 알아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색을 붙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의건이라고 하는 것은, 의건은 봐요, 안건, 이런 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사실은 보인다는 것이
보인다는 것이 알아지는 거죠. 보임이 알아지는 거죠. 보임이 알아져요. 그러면 의건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알아짐이 알아지죠. 알아진다는 것이 알아지죠. 자, 지금 생각이 알아진다는 것이 알아지죠. 생각이 알아진다는 것이 알아지는데, 이때 알아진다라고 할 때 이 알아지는 것은 지금 생각과 함께 알아진다라고 하는 이 알미, 함께 알아지기 때문에 알아지는 것도 그런 것이 알아진다라고 하는 이 알아지는 요 경험이 요게 내용적으로 알아지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알아지는 어떤 뭐라고 그럴까 이 감각이라고 그럴까 그런 되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없지는 않아요. 없지는 않아요. 자, 그것이 고러함이 알아지는 거죠. 자, 알아지는 대상으로서 뭔가라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걸 색이라고 그런 거예요. 자, 이거는 대상으로서 있는 거지 대상이 아닌 것으로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봐요. 눈이 알아짐이라는 것은 눈이 알아진다는 것은 눈이라는 것이 대상으로서 알아지는 거죠. 자, 그런데 눈이라는 것은 대상인데 분명히 뭔가 있는 것 같은 대상이기 때문에 유대라고 그러는데 역시 마음이라는 것도 마음이라는 의건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모양도 형상도 내용적으로도 뭔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 같이 알아지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지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색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보이는 것도 아니고 뭔가 요 상대되는 것 같은 이렇게 대치되는 것 같은 이렇게 알아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인다는 것은 뭐가 보여 그 다음에 뭘 본다 라고 하는 이게 대치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 요 마음이라는 것이 뭔가 알아진다는 것은 대치되는 식으로 알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다고 보이지도 않죠. 그래서 무견, 무대, 색이라 그러는 거예요. 색이라는 것은 뭔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색이라 이름을 붙인 거예요. 만약에 있는 것 같은 게 아니라면은 색이라 이름 붙인 물질이라고 이름 붙일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런 말들이에요. 이런 말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설명을 좀 복잡하게 했지만 우리 경험적으로 다 경험에 따른 이름들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봐요. 명색에서 색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왜 의건을 무견, 무대, 색이라고 하는가? 왜 색이라 하는가? 이게 왜 색이라 하는가? 예, 봐요. 알아진다는 것이 이렇게 다시 알아짐으로써 알아지는 그것이 보인다는 것이 알아짐으로써 우리가 이 보인다라고 하는 건이 인식되듯이 알아지듯이 알아지는 대상 내용으로서 이때는 이 알아지는 대상 내용이죠. 내용에서 마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이와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색을 붙이는데 역시 뭔가 생각이라는 것이 알아진다라고 하는 그 알아지는 그것도 내용인 법과 이 법이 알아지는 뭔가의 어떤 이 감각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도 함께 알아지는 내용으로 되니까 그것을 색이라 이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도 색이라 그래요. 의건도. 자, 이제 문제는 그러면은 도대체 명은 어디로 갔는가? 명은 어디로 갔는가? 명색 할 때 색은 우리가 육건이라고 할 때 이 건들이 전부 다 색이고 건을 통한 경험되는 대상인 육경이라고 하는 외입처라고 하는 육경이라고 하는
그것도 전부 색이라면은, 그럼 도대체 명색에서 명은 어디로 갔어? 명은 왜 없어? 명은 왜 없어? 왜? 명은 규정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은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지금 이 육근과 육근과 육경은 대상으로서의 이름인 거예요. 근데 이 명이라는 것은 대상이 아니라 대상의 알아짐이라고 하는 그것을 명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명이라는 것이 알아지는 명이 다시 알아질 때는 이 명이 색이 돼버리는 거예요. 대상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의식 이걸 명이라고 할 때는 이것은 대상으로서의 심의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알아진다라고 하는 그 알므로서의 심의식을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건과 법경이라고 할 때는 알아지는 대상에 대한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색이라 그러는 거예요. 명색할 때 색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알아짐이라는 것은 가령 앞에는 총체적으로 붙였지만은 실제 경험과 관련해서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색이라 이름할 수가 없고, 또한 뭐라고 이름하기가, 자, 그냥 알아짐이기 때문에 알아짐이라고 이야기하면은 뒤에 알아짐은 명이지만은 알아짐이 알아진다고 할 때, 그 다음에 알아짐이 알아진다고 할 때 앞에 알아지는 대상으로서의 알아짐은 더 이상 명이 아니라 명색할 때 색이라는 거예요. 대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규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육근과 육경을 이야기할 때는 다 색으로서의 육근과 육경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냥 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심의시라고 말은 하되 대상으로서의 심의식이 아니라 알아짐이라고 하는 고로 한 경험을 심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은 따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처가 지나고 나면은 뭐죠? 육처 다음이 뭐죠? 육처 다음이? 써니님, 육처 다음이 뭐예요? 촉인가? 촉입니다. 촉, 어? 촉. 촉이죠. 촉. 네. 예, 촉. 예, 이거는 앞에 육근의 대상으로 되는 촉이 아니라, 경의 촉이 아니라, 촉이라는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죠. 촉이라는 경험. 요 경험에는 뭐예요? 바로 심이라고 하는, 명이라고 하는 요게 두 개, 명이라 이름하는 그것이 지금 작용되고 있는 거죠. 작용되고 있는 거예요. 촉이라 이름하는 촉, 수, 여기에 모두 명이라는 것이 같이 작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에 육처 할 때 거기에 명이 언급되지 않았다고 해서 명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응? 언급될 필요도 없고, 언급되면은 벌써 색이 돼버리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다음 단계 모든 경험에 다 명이라고 이름할 수 있는 것이 경험적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으로만 이해하니까 그런 질문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실제 경험에는 뭐예요? 봐요. 명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미라는 것도 알아지죠. 뒤에 알미 알아질 때 앞에 알면 대상으로서의 알미 되어지는 거고, 뒤에 알면 곧 대상으로서의 알미 있으니 알아진다라고 하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앞에 대상으로서 알미 없으면은 이 알미 알아지는 알도 없는데, 이게 대상으로 되지 않았을 때 명이라고 그러는 거고, 대상으로 되는 이 알은 색이라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삼마님은 뭐죠? 바로 대상으로서의 이름이 의건과 법경은 대상으로서의 이름이죠. 자, 그러함이 알아짐이라고 하는 그것이 왜 대상으로서의 알미 없다고 한다면 무엇에 대한 이름이 있겠어요? 그러면은 의건이니 건이니 천이 이런 이름이 있을 수가 없죠. 대상으로 알아지는 것에 대한 이름들이. 자, 그런데 이제 심의식이란 말은 그러면 대상이 아닌 명이라는 말은 왜 있느냐? 왜 있느냐? 자, 그것은 그러함이 알아짐이라는 경험이 있으니까 그것을 묻히기가 명이라고 이름 확인을 하는데, 문제는 그것이 다시 알아지면은, 즉 그것이 다시 알아진다는 대상화되면은 그때 그것을 의인이 법인이 그런 거고, 어? 그것이 알아진다라고 하는 그 경험 그 자체를 이야기할 때 명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은 어때요? 어떻게 보면은 명이라고 하는 그것이 경험되기 때문이 아니라 이 건과 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경험돼서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것이 경험된다라고 하는 그 경험에 대한 이름이 심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명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자, 이 경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비로소 이런 말들이 이해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뭐 마치 이제 그런 이론적으로 하면 마치 그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다 그런 것들은 뭐예요? 결국에는 이것이 알아지는 대상으로 될 때는 전부 다 상화돼서 그런 거죠. 상이 돼버린 거죠. 내용으로 되는 것은. 자, 그런 것은 다 상화된 거지. 뭔가 대상으로서 건과 경이 실체로서 있다 이런 말이 아니죠. 그리고 명이라고 하는 그 알아짐이라는 것도 실체가 아니어서 자, 이것이 있으니 있고 이것이 없으면은 그 알미라는 것도 있지 않는 그러한 거기 때문에 명이라는 것도 실체가 아니고 색이라는 것도 실체가 아니고 색이라는 것이 실체가 아니라면은 결국 알아지는 대상이 되는데 마치 내용적으로 있는 것 같다면 그것은 이미 상화된 거죠. 상화된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그렇게 어려운 건가? 그 말에서 이해가 어려운 건가? 자, 우리 경험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다고 한다면 뭐라고 한들, 음? 내용으로 뭐라고 이야기한들 어려울 것이 아니고 또 복잡할 것도 아니고 머리 아플 것도 아니고 그런 말, 그러한 경험적인 그런 말들 그리고 과연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냥 이론적으로 아느냐 경험을 통한 자각으로 아는 거냐 라고 하는 것은 그 말 맥락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질문 자체가 뭐예요? 법이냐, 법 아니냐? 또는 뭐, 왜 무견, 무대색이라고 그러느냐? 예, 전부 다 이론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 전체의 모순이 없는 이론 체계를 만들려고 하는, 또는 어떤 거기에 대한 이해 또는 의문. 자, 이런 것은 그냥 어떻게 된 거죠? 사실은 전부 생각 노름, 음? 이론 노름, 그럼을 뿐으로서 그래가지고서야 어떻게 실제 경험 사실과, 그리고 이 경험 사실이라고 할 수 없는 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작용되는지, 또 어떠한지, 자, 이런 것을 경험을 통한 자각으로서 알기란 점점 더 어렵게 만드는 거죠. 왜 그래요? 계속 그 이론을 가지고 규정하면서 경험할 테니, 경험을 다시 규정하게 될 테니, 자각은 일어나지 어렵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경험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안다는 그 자체가 자각이에요. 경험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안다는 그것이 자각이고, 바로 그러한 경험적 자각, 경험을 통한 자각이 있으면은 그런 말들이 어떻게 있든 아무리 복잡한 것 같아도 전혀 복잡한 게 아닌 거예요. 우보사가 말은 뭐 잡다하게 오래 이야기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런 말에서 그냥 바로 간파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사람의 이해 정도가 어떤지, 즉 어떤 경험적 자각이 있는지, 아니면은 그냥 이론 공부인 그냥 관념적 이해일 뿐인지까지도 그냥 간파가 되는 거예요. 자, 중론 공부를 통해서 어떤 자각이 된다면, 왜? 중론 공부란 것이 바로 중도가 되게 하는 거고, 중도가 된다고 한다면은 어떤 깨달음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깨달음이 일어나요? 바로 실제 경험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경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실제 경험이라는 것이 분명해지면은 지금까지 어떤 상적인 그러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또한 분명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어지고 그러한 것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되는, 자, 이걸 경험적 자각 또는 깨달음이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중론 공부를 통해서 중도라고 하는 경험 상태가 되면은 바로 그렇게 작용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번, 어, 뭡니까? 이, 그냥 그대로 행복하게 카페에서 있었던 어떤 해프닝 또는 사건이라고 하는 그게 이런 문제인 거예요. 결국에는 뭡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거와 상이라고 하는 건데, 거기서 뭐 그게 색이냐 또는 뭐 법이냐라고 쌓는 이게 생각 노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색이라고 한들 그 색은 뭐죠? 상이고 실제가 아니고 이런 것일 뿐인데, 거기다 이름을 붙여놓고 그 이름을 가지고 이게 맞니 틀리니, 이게 뭐 무대색이니 또는 무대색이니 아니니 쌓는 건 다 뭐예요? 그건? 그게 생각 노름이죠. 예, 그런 질문 자체가 생각 노름인 거예요. 자, 어떤 자각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아요. 제가 한번 이 수행처에 제일 처음에 초기에 수행처를 가보니까 가령 어디냐, 이 한국 명상은 묘원 선생이 하는 거기에 제가 처음으로 한번 참석해 봤다고 그랬죠. 한 3번 참석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질문들이 어떤 질문인지 아세요? 거기서 이 사람 몸이라는 것이 뭐 4대의 화합이고, 그 다음에 이 4대라는 것이 풍대, 수대, 뭐 이러니까 질문들이 어떤 거예요? 요게 풍대입니까? 수대입니까? 이런 질문하고 있어요. 야, 이런 질문들은 무슨 질문들이? 아니, 그게 풍대, 수대, 요게 풍대면 수대면 벌써 현상을 실체시한 현상을 가지고 만리 틀리니 하고 있는 꼴이잖아요. 전혀 실제 경험이 아닌 것을 가지고 요게 풍대냐 수대냐,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요런 이름으로 불러야 돼요, 저런 이름으로 불러야 돼요, 요런 이름으로 규정해야 돼요, 저런 이름으로 규정해야 돼요. 아니, 현상은 현상일 뿐이고 현상이라는 것은 실제가 아니고 실체가 아닌데, 응? 실제가 아닌데, 경험 사실이 아닌데, 경험 사실이 아닌 현상을 붙잡고 이게 이런 겁니까 저런 겁니까, 요게 여기에 해당되는 건가요, 요런 이름에 해당되는 건가요, 저런 이름에 해당되는 건가요? 실제가 아닌 것을 갖다가 현상을 이런 이름으로 부르면 어떻고 저런 이름으로 부르면 어떻고, 또는 이름으로 부른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결국에는 그것은 현상일 뿐이고 실제 경험 사실을 가리키는 그런 말들일 뿐인데, 그래서 그런 질문들이 참으로 한심한 질문들인 거예요. 아니, 지금 여기 이렇게 이 느낌이 오는 이게 풍대입니까 수대입니까? 똑같은 거죠. 아니, 의견이라든가 뭐 법경이라고 하는 것이 무견, 무대, 색. 왜 색인가요? 무견, 무대, 색인가요? 똑같은 그런 맥락의 질문이죠. 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질문인 거예요. 어차피 그거는 현상에 대한 이름이고, 그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가 아닌데, 응? 그걸 가지고 이런 색이냐, 명이냐, 이런 것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것이 도대체 깨달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깨달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관념 노름일 뿐이게 되는 거죠. 자, 그것을 타타타님이 지적했건만, 응? 눈치도 못 채고 계속 그러고 있으니 깨달음과는, 경험적 자각과는 한참 거리가 먼 그런 질문이었고, 그런 문제제기였고, 그런 거죠. 자, 그러니 뭐 깨달음과는 관계없다라고 하는 그런 점검이 되어졌는지 어쨌는지, 자각은 없고 깨달음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점검이 되어졌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네요. 그거는 산마님이 알 문제인데, 산마님이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니 뭐 알 수가 없죠. 자, 바로 이게 중론 공부와 전혀 무관한 게 아니라, 중론 공부가 제대로 된다면은 이제 앞으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이론이 와도, 어떤 모르는 용어들이 와도, 어떤 복잡한 말들이 와도 전혀 복잡하거나 또는 전혀 알 수 없는 머리 아픈 이런 문제들이 아니라, 음? 바로 어떤 그 사람의 이해 정도라든가 그 말들이 가리키는 경험이 어떠한 경험에 대한 말들인가 라고 하는 것이 금방 간파될 수가 있는 거예요.